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의 강당에는 수학여행 설명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친구 제시카와 나란히 앉아 스크린에 비춰지는 한국의 이미지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번화가, 한강 공원의 모습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한국이라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거기서 촬영한 드라마 몇 개 본 적 있는데 배경이 꽤 멋있더라고요. 에밀리가 제시카에게 속삭였어요. 제시카는 어깨를 으쓱하며 쇼핑할 곳은 많대.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에밀리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둔 K드라마 장면들을 다시 훑어보았어요.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 세련된 카페, 깔끔한 아파트들. 사실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흥미로운 드라마의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 되겠지만 그 이상의 기대는 크게 없었어요. 이번 수학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 관광 후에는 지방 소도시로 이동해 현지 고등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이죠. 인솔 교사인 베넷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교실 뒤쪽에서는 시골이라고, 거기서 뭘 한다는 거지 하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에밀리도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려한 서울을 구경한 후 시골로 간다니 그림이 좀 안 맞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화려한 옷들을 고르면서 한국에서 인스타그램용 사진 많이 찍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침대 위에는 이미 새로 산 카메라와 충전기, 어댑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에밀리의 부모님은 딸의 첫 해외 수학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 들었어. 그래도 조심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아버지가 염려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하며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단체 채팅을 계속했어요. 채팅방에서는 이미 명품 쇼핑과 유명 관광지 방문 계획으로 한창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곧 피로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 당일, 공항에는 들뜬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가방과 복장을 칭찬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에밀리와 그녀의 친한 친구들 제시카, 앨리슨, 브리타니는 한 그룹으로 모여 비행기 좌석 배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국 학생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서 본 도시의 풍경은 예상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죠. 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 브리타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이틀간의 서울 관광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명동에서의 쇼핑, 경복궁 방문, 한강 크루즈 등 화려한 서울의 모습은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했어요. 에밀리는 특히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이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인상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험은 셋째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서울을 떠나 3시간 거리의 소도시, 청원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버스가 도시를 벗어나자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층 빌딩 대신 넓은 들판과 산,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보였어요. 우리 정말 시골로 가는 거야? 앨리슨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청원고등학교는 예상과 달리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서울의 대형 학교들에 비하면 확실히 소박한 느낌이었어요. 학교 정문에는 Welcome American Friends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학생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영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들의 밝은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에밀리와 친구들은 각자 짝이 된 한국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에밀리의 짝은 지수라는 여학생이었는데 수줍은 미소로 반갑습니다. 에밀리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지 걱정이 되었어요. 학교 견학 후 체육관에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과 전통 무용 공연이 있었죠. 미국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지만 에밀리는 주변의 낯선 환경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채 어색함을 느꼈어요. 내일은 혼합팀으로 전통시장 체험을 할 거예요. 각 팀별로 미션이 주어질 겁니다. 한국 인솔 교사의 설명이 영어로 이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이루어졌어요. 낯선 한국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고 에밀리와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골랐습니다. 지수가 에밀리에게 김치와 불고기를 권했지만 에밀리는 매운 음식이 익숙하지 않아 조금만 먹었어요. 식사 후 에밀리의 그룹은 학교 근처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습니다. 좁은 방에 4명이 함께 묵게 되었죠. 침대가 너무 딱딱해. 제시카가 불평했어요. 화장실도 너무 좁아서 샤워하기 불편해요. 브리타니가 덧붙였습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서울의 화려함과는 너무 다른 이곳의 분위기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수줍은 미소를 떠올리며 내일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에밀리가 눈을 떴어요.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방은 친구들의 여행 가방과 화장품들로 이미 어수선했습니다. 간밤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활동에 대한 호기심이 살짝 일었죠. 어제 우리 짝 학생들 영어 실력 봤어. 정말 대화하기 힘들 것 같아. 앨리슨이 화장을 하며 말했어요.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게다가 너무 소극적이야. 질문에도 겨우 한두 마디만 대답하더라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밀리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수는 분명 친절했지만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학생들은 학교 앞에 모여 팀별로 나뉘었어요. 에밀리와 제시카, 그리고 한국 학생 지수와 민지가 한 팀이 되었습니다. 각 팀에는 전통시장에서 수행할 미션 카드가 주어졌죠. 우리 팀 미션은 전통 음식 3가지를 맛보고 전통 공예품 하나를 구매하는 거네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설명했어요. 버스를 타고 15분을 달려 도착한 전통시장은 에밀리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시끌벅적한 소리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현대적인 쇼핑몰에 익숙한 에밀리와 제시카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쇼핑을 한다고? 제시카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수와 민지는 앞장서서 시장 안으로 들어갔고 에밀리와 제시카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미션인 전통 음식 맛보기가 시작되었어요. 민지가 떡볶이 가게 앞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떡볶이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에요.
에밀리는 빨간 양념에 비벼진 떡을 조심스럽게 맛보았어요. 갑자기 입안에 퍼지는 매운맛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 매워. 에밀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지수가 얼른 물병을 건네주었지만 에밀리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 호떡과 순대를 맛보았지만 낯선 맛에 에밀리와 제시카는 별로 즐기지 못했어요. 두 번째 미션인 전통 공예품 구매를 위해 팀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길을 안내했지만 미국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서로 한국어로 먼저 상의하는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왜 항상 먼저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를 배제하는 것 같아. 제시카가 에밀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다가 뭐든 물어보면 그냥 웃기만 하고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아. 정말 소극적이야. 공예품 가게에 도착했을 때 민지와 지수는 전통 부채와 도자기를 보여주며 열심히 설명했지만 에밀리와 제시카는 이미 흥미를 잃은 상태였죠. 에밀리는 마지못해 작은 전통 매듭 장식을 구매했어요. 시장 한쪽에 있는 벤치에서 잠시 쉬는 동안 다른 팀의 미국 학생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답답해. 뭐든 조심스럽게만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아. 브리타니가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은 아직도 보수적이고 낡은 문화에 갇힌 것 같아. 서울은 현대적이었는데 이런 시골 지역은 정말. 그때 민지와 지수가 음료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에밀리는 급히 대화를 바꾸었지만 지수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진 것을 눈치챘어요. 혹시 그들의 대화를 들은 걸까? 순간 에밀리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미션을 계속 수행하면서도 팀 내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에밀리는 자신의 말이 지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봐 걱정되었지만 어떻게 상황을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한국 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집합 장소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여행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문화적 차이가 즐거움이 아닌 장벽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앞으로 남은 일정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장에서의 미션을 마무리하던 오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나기처럼 보였지만 순식간에 폭우로 바뀌었어요. 우산 안 가져왔는데 제시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재킷을 머리 위로 올리려 했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 가게의 상인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떡볶이를 팔던 아주머니가 가게 안쪽에서 우산을 꺼내 에밀리 일행에게 건네주었고 옆 가게 할아버지는 비닐 봉투를 개조한 임시 비옷을 만들어 제시카에게 씌워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에밀리가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괜찮아요. 많이 맞았네요 라고 말하고는 손수건을 꺼내 에밀리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친절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에 에밀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지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기 찻집으로 들어가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뛰어 작은 전통 찻집으로 들어갔어요. 찻집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은은한 차 향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려요. 민지가 말했어요. 에밀리와 제시카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지수와 민지는 차를 주문하러 갔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전통 차와 함께 작은 떡 과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살게요. 비에 많이 젖었으니 따뜻한 차가 좋을 거예요. 지수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아까 무심코 한 말을 들었을 텐데도 지수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고마워. 정말 따뜻하네. 에밀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밖의 빗소리를 배경으로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에밀리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한 말 미안해. 너희 문화를 잘 몰랐던 거야. 지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 수 있어요. 우리도 외국에 가면 그럴 거예요. 그 말에 에밀리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수는 생각보다 훨씬 이해심이 많았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영어로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실수할까봐 걱정돼서 말을 많이 못했어요.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하니까. 너희가 영어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네 사람은 점점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가족과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동안 소극적이라고만 생각했던 한국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에밀리는 그들도 자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10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작지만 모두가 서로를 알고 챙겨주는 따뜻한 곳이에요. 지수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차를 다 마시고 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찻집을 나섰고 젖은 거리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은 다시 활기를 찾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네. 에밀리가 말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에밀리는 아까와는 다른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낡고 시끄러운 시장으로만 보였던 곳이 이제는 따뜻한 사람들과 살아있는 문화가 숨쉬는 공간으로 느껴졌어요. 떡볶이 아주머니가 그들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자 에밀리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합 장소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는 지수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야?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이라고 해요.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마음.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오늘 비 내릴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이 정이에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오전, 청원고등학교 강당에는 전날의 시장 체험 미션에 대한 발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각 팀은 전통시장에서의 경험과 배운 점을 공유하게 되어 있었죠. 에밀리는 어제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팀이 몇 번째지? 제시카가 프로그램 순서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5번째예요. 걱정 마세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수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강당 앞자리에는 한국 학생들이, 뒷자리에는 미국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첫 번째 팀부터 차례로 발표가 이어졌고, 에밀리는 자신의 팀 차례를 기다리며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제의 따뜻한 경험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이었죠. 세 번째 팀의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어서 브리타니와 앨리슨이 속한 네 번째 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시장은 생각보다 흥미로웠어요. 다양한 음식도 맛보고 전통 물건도 구경했죠. 브리타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앨리슨이 덧붙인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여긴 너무 시골이라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꽤 괜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강당 앞쪽에 앉은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에밀리는 앨리슨의 말이 의도치 않게 한국 학생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에밀리의 팀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단상에 올랐지만 강당 내의 불편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죠. 민지가 시장에서의 활동을 소개하고 지수가 전통 음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제시카가 전통 공예품에 대한 경험을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에밀리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잠시 준비했던 말을 접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말이 있다고 느꼈어요. 에밀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한국, 특히 이 작은 도시에 대해 많은 오해를 했어요. 화려한 서울과 달리 여기는 별로 특별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갑자기 비가 내렸을 때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나오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희에게 우산을 건네주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던 시장 상인들의 따뜻함, 그리고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차를 마시던 찻집에서 배운 정이라는 한국의 가치, 이런 경험들은 드라마나 관광 명소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고 민지는 감동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는 용기를 내어 더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 지수와 민지가 소극적이고 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을 뿐 마음은 저보다 훨씬 넓고 따뜻했어요. 제가 무심코 한 말에 상처받았을 텐데도 오히려 저를 더 배려해 주었죠. 에밀리의 말이 이어질수록 강당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뒤쪽에 미국 학생들도 관심 있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전통시장은 단순히 낡은 곳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진 문화와 사람들의 정이 살아 숨쉬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의 겉모습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가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미국 학생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앨리슨이 에밀리에게 다가왔어요. 내 말 들으니까 나도 생각해보게 됐어. 사실 나도 시장에서 따뜻한 경험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 브리타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한국 친구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한국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의 솔직한 발표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다리를 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에밀리의 옆에 앉아 수줍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에밀리. 당신 말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내가 고마워.
너희가 보여준 따뜻함 덕분에 내가 변할 수 있었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선생님들은 예정에 없던 깜짝 활동을 발표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교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복 체험, 전통 놀이, 그리고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있을 예정이니 모두 기대해 주세요. 학생들 사이에서 기대감 어린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한국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석양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청원고등학교의 강당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전통 문양의 천으로 장식된 공간에는 여러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긴 식탁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이미 도착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에밀리가 감탄하며 강당에 들어섰어요. 지수가 에밀리를 맞이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할 거예요. 우리 문화를 함께 즐기면 좋겠어요. 첫 번째 체험은 한복 입기였어요. 화려한 색상의 전통 의상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한국 학생들이 미국 친구들에게 입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연한 분홍색 저고리와 하늘색 치마를 골랐어요. 지수가 에밀리의 한복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한국 여자 같아요. 에밀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평소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은 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다음으로는 전통 놀이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다양한 놀이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모두가 놀이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윷놀이라고 해요. 4개의 윷가락을 던져서 나온 모양에 따라 말을 움직이는 거예요. 민지가 규칙을 설명했어요. 에밀리와 제시카, 브리타니, 앨리슨이 한 팀이 되어 한국 학생들과 경쟁했습니다. 윷가락을 던질 때마다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언어의 장벽은 중요하지 않았고 함께 즐기는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도, 한 칸 가요. 에밀리가 신나게 외쳤어요. 그녀는 이미 한국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놀이가 한창일 때 한쪽에서는 한식 뷔페가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청원고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직접 요리해 주신 음식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모두 함께 즐겨주세요. 한국 인솔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에밀리는 지수와 함께 앉았어요. 지수는 에밀리의 접시에 여러 음식을 담아주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에밀리는 곧 한식의 깊은 맛에 매료되었어요. 이 잡채 정말 맛있다. 어떻게 만드는 거야?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기쁜 표정으로 요리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 중간에 브리타니가 일어나 잔을 들었어요. 모두의 관심 좀 부탁해요. 학생들이 조용해지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미국 학생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우리는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와 아름다운 문화 덕분에 우리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브리타니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고 한국 학생 대표도 일어나 화답했어요.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용기를 내어 영어로 대화하는 법, 그리고 우리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시식사 후에는 간단한 공연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K-pop 댄스를 선보였고, 미국 학생들도 즉석에서 자신들의 춤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각자 따로 공연했지만, 마지막에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춤추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에밀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느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난 진짜 한국을 알지 못했을 거야. 에밀리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지수는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이제 친구예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강당의 천장 너머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에밀리는 이 밤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쇼핑몰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에밀리는 게스트하우스의 창가에 서서 청원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저 낯설고 심심한 시골 마을로만 보였던 곳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이 담긴 특별한 장소로 느껴졌어요. 벌써 떠나야 한다니 믿기지 않아. 에밀리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처음에는 서울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여기 더 있고 싶어. 에밀리는 작은 가방에서 시장에서 구입한 전통 매듭 장식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 작은 물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매듭을 자신의 가방에 달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미국 학생들은 짐을 모두 버스에 싣고 청원고등학교로 향했어요. 오늘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한국 학생들이 모두 나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작은 선물 봉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지수가 에밀리에게 달려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나도 내가 보고 싶을 거야. 학교 운동장에서 간단한 작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원고 교장 선생님의 환송사와 미국 인솔 교사의 감사 인사가 오갔어요. 그리고 양국 학생 대표들이 나와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미국 학생 대표로 에밀리가 선정되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진정한 문화 교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관광지를 보고 사진을 찍는 것이 여행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청원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문화는 건물이나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정과 세심한 배려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학생 대표인 지수도 마이크 앞에 섰어요.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 새로운 관계를 열린 마음으로 맺는 법,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과의 만남은 우리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학생들은 서로 주소와 SNS 계정을 교환했습니다. 에밀리와 지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거 내게 주고 싶어. 지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아름다운 전통 머리핀이 들어 있었어요.
너무 예쁘다. 고마워. 에밀리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도 준비해온 선물을 꺼냈어요. 집에서 가져온 작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추억을 담아갔으면 해. 첫 페이지에는 내 편지가 있어. 지수는 사진첩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에밀리의 정성스러운 편지에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해요. 지수가 에밀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지수를 껴안았어요. 꼭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할게. 버스에 오르기 전 모든 학생들이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들 속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깊은 우정의 증표였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한국 학생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에밀리는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다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지만 이제 그녀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화려함 너머에 있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비행기 안, 에밀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하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수가 준 머리핀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야?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비가 내리던 날, 시장 상인들이 우리에게 우산을 건네주던 순간, 그리고 찻집에서 지수와 진심으로 대화했던 시간.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결국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던 것 같아. 밤이 깊어가는 동안 대부분의 학생들은 잠이 들었지만 에밀리는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자신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은 나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진정한 성장의 경험이었다. 나는 이제 다른 문화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한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가 아니라 얼마나 같은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지수와의 만남은 나에게 평생의 친구를 선물했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에밀리는 창밖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느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을 자신의 좁은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눈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죠. 집으로 돌아간 후, 에밀리는 학교 신문에 한국 여행기를 기고했습니다. 편견을 넘어 진정한 문화 교류를 향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그녀의 글은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내년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 에밀리와 지수는 화상통화로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어요. 언어와 시간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 깊어져 갔습니다. 에밀리는 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지수는 영어 공부에 더욱 열정을 쏟았어요. 언젠가 꼭 미국으로 유학 갈 거예요. 지수가 말했죠. 에밀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의 가이드가 될게. 그리고 우리 함께 한국으로도 다시 가자.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어.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은 끝났지만 에밀리의 진정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작은 전통 매듭 장식이 달린 그녀의 가방처럼 한국의 추억은 이제 에밀리의 삶에 단단히 엮여 있었습니다.